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4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젯밤엔 매우 분위기가 안 좋았죠.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입니다. 낙폭도 좀 크고요. 하락 종목 수도 많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IT 빅테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젯밤에는 IT 빅테크가 강하게 빠지면서 나스닥을 좀 많이 빠뜨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라가지고 에너지 섹터는 초록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하락의 이유는 고금리 부담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경제지표가 너무 예상보다 좋아가지고 장기금리가 상승을 했고, 장기금리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고금리 부담 혹은 금리나 기대감 후퇴 이런 게 생기면서 하락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좀 내용을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금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고점이 여기고 이렇게 한번 하락 파동을 만들었고 반등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반등을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근데 여기 전저점 여기를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오버슈팅이 나타난 거죠. 좋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금리가 크게 오른 겁니다. 금리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하락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더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채권이 하여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식시장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달러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유로화죠.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유로화는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건데 하여튼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좋다. 달러 강세 이런 걸 의미하겠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미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래요. S&P 지수인데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번 주 초반 혹은 하여튼 이번 주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데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S&P 지수인데 고점의 높이가 지난번엔 같았는데 고점의 높이가 이렇게 급속히 낮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제 생각에 일단 고점은 한번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자리에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생각은 제 생각에 이것인 것 같습니다. S&P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승의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선이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이 붕괴돼도 물론 괜찮습니다. 이 선이 붕괴돼도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정도의 그치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붕괴가 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아래에 있는 빨간색 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다. 하락의 목표치가 어젯밤에 고점이 좀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빨간색 선까지 빠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선 정도가 붕괴되면 좀 이제 하락이 좀 깊어지고 좀 많이 하락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빨간색 선까지 빠진다 해도 그다지 S&P 지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빨간색 선까지 빠진다 해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자체는 건전하고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힘이 튼튼하거든요. 빨간색 선까지 내려온다 해도요. 빨간색 선이 붕괴가 되면은 그러면 좀 고개를 갸우뚱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국 증시는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망정 아직까지 기초 체력 자체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은 좀 이 고점이 좀 급격히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 고점이 급속히 낮아지고 그리고 고점이 급속히 낮아지는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선들을 붕괴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S&P 지수를 보신 거고 나스닥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난번에 고점의 높이가 비슷했다가 이번에 고점의 높이가 쿵 하고 지금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론 나스닥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추세선도
붕괴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붕괴되면 빨간색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공통적으로 이런 빨간색 선을 붕괴시키기 전 이런 선이 살아있는 한은 아직까지 그래도 기초 체력은 좀 튼튼한 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여튼 중요한 건 어젯밤에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출렁하면서 고점이 요렇게 낮아지다가 요렇게 급하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뭔가 좀 매도세가 좀 센 게 등장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조금 좀 자세한 내용 좀 더 살펴보자면요. S&P 지수의 변동성, 그죠?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젯밤에 빅스가 또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이 정확하게 지금 잘 안 꺼지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점이,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또 낮아지는 게 있는데, 요걸 또 돌파한 척하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점들. 빅스가 슬슬 높아지고 있네, 이런 점을 조금 좀 우리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넘어서면은 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죽는다라는 거를 심각하게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씩 시장이 힘이 빠지는구나 정도를 생각하셔야지, 앞으로 지금 당장 이제 풋옵션이 대박이 나고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빠지고 아직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때입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 증시에 힘이 빠져가고 있구나, 이거 약간 추세적으로 좀 힘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가볍게 경계하시면 되는 때예요. 아직까지는요. 미국 주식은 아직까지도 힘이 셉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엔비디아는 그 전날 3% 가까이 올랐었지만, 그죠? 어젯밤에 6% 빠졌습니다. 140이란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40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젯밤에 훅 많이 굉장히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고점도 살짝 높였습니다. 이 정도 고점을 높인 건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래도 일단 기초 체력은 강하구나 라는 건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천하의 엔비디아라도 분명히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고 조정이 심화될 수 있고 그럴 거긴 합니다. 그죠? 모든 주식은 다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질 수도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여기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는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하락, 심각한 하락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직은 고점의 높이가 일정해요. 아직은요.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점의 높이가 이렇게 급속히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급속히 낮아진다거나 이런 때가 좀 이제 위험한 거겠죠,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기초 체력 튼튼하다, 괜찮다 이겁니다. 어쨌든 어떤 이런 모습은 장기적인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약간 불안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짱짱하다 이겁니다. 당장 엔비디아를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보시면 분명히 전고점을 못 넘은 거죠, 그죠? 전고점 149가 저항이고 149 넘지 못해가지고 장대 연봉이 떨어지고 있고, 분명히 어떤 좋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가지고 있던 체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한동안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탄력적인 상승 이런 거는 좀 잊어야 되겠죠, 그죠? 엔비디아는요, 이제는요. 중요한 자리, 전고점에서 장대 연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으니 이런 건 심상치 않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상승 탄력 쉽지 않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강하게 빠질 일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반도체 지수 좀 볼 건데,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보다 확실히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죠? 고점이 어쨌든 명확하게 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번에 어떤 추세선을 좀 넘긴 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삼각 수렴형, 대략적으로 삼각 수렴형 안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등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떤 지난번에 살짝 돌파한 척했던 이 라인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 아직까지는 반도체 지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기, 일단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어젯밤에 나스닥이 힘이 좀 빠지면서 약간 좀, 그죠? 미국 증시에 힘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건강 상태는 좋다 이거예요, 미국 증시, 그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라인 그런 걸 붕괴시키지 않았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도 감기가 걸리려나 보다,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감기가 좀 올랑말랑 하는 것 같다. 미국 증시가 독감이 걸리고 막 큰 중병에 걸리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니고, 미국 증시가 감기가 좀 올려나? 이게 혹시 독감으로 발전하려나? 이 정도 생각 비유에 일단 이 정도 비유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좀 경계는 하셔야 되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심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런 경제 지표가 나와서 그런지 원자재들은 일단 또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자재의 긍정적인 모습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 둔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자체는 또 원자재 상승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리라든가 하여튼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들이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이러는 것은 사실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금융시장에 원자재 가격하고 금리도 민감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죠? 금리가 쭉쭉쭉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원자재 떨어진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금리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 것은 어째저째 해서 금융시장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것을 좀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들이 하여튼 어젯밤에 또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원자재들의 강세가 심각하게 강세로 이어질 것 같지는 일단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어요.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면 원자재들이 또 부정적이니까 일단 원자재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일단 그 구리 이런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 또 그리고 반도체 지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일단 계속해서 지속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살펴봤죠. 하여튼 미국 증시가 그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세계 증시,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일단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요. 중국 증시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그랬는데, 한국은 오늘 상승 마감했죠. 한국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나타난 특이한,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는 오늘 좀 부진했죠.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요. 유럽은 하여튼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유럽 증시도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게 독일 증시. 고점의 높이가 거의 일정한데, 이번에 고점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친구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네요. 그죠? 이 친구는 꺾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선이 잘 안 꺼져서 그런데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고 고점이 별로 안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 그죠? 미국 증시는 살짝 콜록콜록 기침이 나올랑말랑하는 지금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럽에 있는 독일 증시는 강하다 이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죠.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한 모습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 조금 하긴 했으나 지금 콜록콜록 하려고 하는 건 미국에 있는 반도체와 나스닥과 이런 친구들이 조금 콜록콜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다들 세계 증시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그죠? 물론 어젯밤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약간 오늘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반적인 전반적인 전 세계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일단 좋아 보입니다. 중국 증시도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네요.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고, 글쎄요,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이거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지금 일단 하락이 멈춘 거죠. 하락이 멈춘 거.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하락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반등 아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올라올 거면 빨리 올라와야 되거든요. 하여튼 일단 잘 못 올라오고 하락만 멈춰 있다. 이거 강한 신호는 아닙니다. 더 빠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좀 잠깐 볼까 하는데, 비트코인도 사실 주식시장에 사실 주식시장과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다, 그죠?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보시면 비트코인도 최근에 어젯밤에 또 같이 주식시장과 같이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지금 여기 어딘가를 딱 선을 그어보면 여기 어딘가 지키고 있죠.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큰일 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일단 고점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반도체 또 둘이 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반도체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계속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반도체 지수, 미국에 있는 반도체 지수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빅스 지수의 저점이 높아지는 거,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자산들의 고점이 살살 낮아지는 거, 이런 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자산시장의 신호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기초체력은 강하다, 그죠? 감기가 좀 올려나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자면은, 한국 증시는 지금 세계 증시 흐름과 상관없이, 그죠?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실질적인 이유는 자사주 매입 때문이죠, 그죠? 자사주 매입, 역시 돈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가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에 500억 원에서 700억 원 가까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어디서 데이터를 봤는데, 계속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당분간 한국 증시는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여기 진하게 내려오는 이게 초록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중요한 저항에 해당하겠죠. 이런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고, 강한 매수를 동반해갖고 돌파한 척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지난번 직전 고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히 빠르게 빠진 거예요. 상당히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이평선들 간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단기 이평선들은 여기 있고 무거운 중기 이평선들은 여기 있죠. 이격이 커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사실 저항이 별로 없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조금이라도 당분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코스피 지수의 모습은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을 튼튼하게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은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면 삼성전자의 힘으로 얘가 어떤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 척해서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저항을 일단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은 아직은 다중바닥형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탄력적인 반등을 좀 해볼까 말까 시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돈이 몰리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이 일단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고 좀 더 오를 수 있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앞으로 성과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부진하게 됩니다. 그 일종의 경쟁사라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하다라고 지금 이제 제가 한동안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가 약하면은
반도체 지수와 유사하게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은 좀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약해진다면요. 하지만 반도체 지수와 상관없이 지 혼자 먼저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수가 미국의 반도체 지수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과 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또 그리고 먼저 빠졌기 때문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든 엔비디아가 하락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 혼자 좀 고고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약하니까 삼성전자도 안 좋을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주식시장에 그 돈의 논리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드렸고요.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은 그죠? 네, 환율은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44원이 지난번에 돌파 한착을 했던 중요했던 어떤 마디 가격이죠. 1444원 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그 보니까 환율의 고공행진은 조금 지속될 것 같아요. 미국의 고금리 뭐 그런 것도,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도 환율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고공행진할 거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살살살 움직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